네, 빛날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계 최초로 12,000km의 시베리아 길을 오토바이로 횡단한 탐험가 김형국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탐험가 그러면 굉장히 멋지게도 보이고 막연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탐험가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그렇죠. 탐험가 하면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단어죠. 네, 기도 네, 하고 또 내용면에 있어서는 낯설기도 한데 예.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서 살펴보거나 조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제가 탐험가로서 하는 행동은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라는 게 있어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에 대해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들어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예. 얘기를 들어도 어쨌든 여행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행이랑 좀 다른가요? 뭐 일단은 경계 밖으로 나간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기도 한데 네. 저는 이제 목적성의 유무에 따라서 여행하고 차이를 두어요. 목적성이요? 목적성. 그렇습니다. 예. 여행에 있어서는 목적 없는 여행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떠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탐험이라는 행위에 있어서는 목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목적 없는 탐험 행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게 그런 여행하고 점에서 좀 다른 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여행이란데 이 탐험의 목적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탐험하게 된 계기라 그럴까요?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있습니다. 네. 제가 1996년에 모터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해서 시베리아를 횡단을 했습니다. 네. 이 행위로 인해서 저의 시선이 광주에서 모스크바까지 12,000km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네. 이 대륙을 이제 횡단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고립된 섬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320km인데 이 안에서 5천만 명이 살고 있고 살고 있다라는 이유로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간에 대한 확장성을 말하는 탐험가로 남고 싶은데 네. 그게 이제 우리는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대륙과 경계를 맞닿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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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라시아 대륙은 인구 45억의 거대 시장이자 지구 자원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에서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 계기입니다. 청년의 꿈이었죠. 야, 참 네. 대단하시네요. 새로운 네. 기회 가능성, 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좀 넓은 시야를 탁 트인 곳으로 가고 싶었던 어떤 그런 열망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탐험을 모터사이클로 하셨어요. 예. 모터사이클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죠. 시차만 10개의 시차가 있고 그다음에 120개 이상의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걸어서 하기는 좀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네. 이제 제가 모터사이클을 러시아를 횡단한 그 이동 수단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네. 안톤 체홉이라는 사람과 즉석복공과의 만남이에요. 그게 뭔가요? 그게 무슨 만남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그래서 가장 열심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함께 한다는 말도 있죠. 이루어진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1995년에 러시아와 처음 만났습니다. 아, 오래됐네요. 네. 20년이 넘었네요. 벌써.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처음 만나서 저는 느낀 거는 러시아가 기회의 땅이다라고 느꼈어요. 네. 이게 소비에트가 1991년도 12월 달에 해체됐죠. 네. 해체되면서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한마디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저나 서방 세계에게 러시아는 새로운 시장이 오픈된 것이자 그다음에 자원의 보고로서의 매력을 네. 가진 곳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자료들을 마구 찾아냈죠. 예. 근데 별로 없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안톤 체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안톤 체홉이 우리가 이제 대학로 가면 연극 무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보고서도 썼어요. 네. 그분이 이 보고서의 내용은 모스크바에 시작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사할린을 거쳐가는 횡단 여행에 대한 보고서예요. 네. 이 여행을 통해서 안톤 체홉이 나중에 작품들이 완전히 이렇게 성숙했다라는 평을 듣게 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다가왔던 건 시베리아를 지나면서 문학인으로서 시베리아를 묘사를 해놨는데 그 말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가 27이었네요. 네. 그때 이야 나도 시베리아 대자연에 들어가서 뒤에 있는 모닥 이렇게
가지들을 이렇게 주워서 모닥불 피고 네. 그때는 밀크커피가 유행했습니다. 어. 밀크커피 한 잔 먹고 싶다라는 강력한 강렬한- 열망을 가졌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학교 후문에서 누구를 기다리다가 즉석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이 복권을요? 당첨이 된 거예요. 어, 진짜로요? 이게 이제 저는 그 필연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힘이 같이 당첨 하는. 예. 바로 당첨이 된 그럼 거예요? 당첨 즉석 복권이니까. 예. 아, 바로 당첨. 동전 긁어서. 예, 즉석.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바로 모터바이크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아, 그 복권에 당첨된 돈으로. 그렇죠. 그 모터바이크가 결국은 시베리아 횡단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그때 우연을-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아. 어땠을까라는 걸어가지 생각이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 그 미지의 땅을 탐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 혼자 다녀야 되고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좀 무섭 이게 것 1996년에 제가 모터사이클로 시베리아를 횡단했던 당시가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다음에 74년 동안 이데올로기라는 장벽에 의해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알 수가 없었죠. 소련이었으니까. 네네. 그러므로 인해서 시베리아는 우리에게 미지의 땅이었어요. 네.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러시아 단어 3마디 가지고 갔죠. 왜냐하면 저는 이 확대된 공간이 기회의 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직접 한번 달려보면서 기회를 내 두 발로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막상 현장에 갔을 때는 사회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모터바이크를 세관에서 찾는데 석 달 정도가 걸렸고 네. 관료주의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사회주의 흔적 중에 하나가 또 이동의 제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바롭스크에서 치이타까지가 한 2,200k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개인적으로 가장 열악한 구간이었습니다. 네. 이 구간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본 사람이 없어요. 아. 물어봐도 몰라. 현지인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 이게 아까 이동이 제한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 통행증이 있어야 이동이 있기 예. 때문에 또 기차로 주로 이동을 했고 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길이 아예 없는 구간이 있었고 왜냐면 시베리아는 저지대 습지라 여름에는 강물이 범람해서 땅들이 질퍽질퍽한 곳이 많습니다. 아. 이런 데는 이제 제가 모터바이크를 등에다 네. 짊어지고 아이고. 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거기 또 야생동물 있죠. 호랑이나 곰늑대 만나셨나요? 만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죠. 다행이네요. 피해 다니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네. 가장 무서운 건 이제 모기떼. 모터바이크를 타고 달리다 멈추면 셀 수 없는 모기떼가 이렇게 아이고. 모여들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많은 열악함 속에 노출돼 있어서 사람들이 네. 총 들고 다녔었고 뭐 테크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이고. 있고 정말 그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모터바이크로 다니셨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고생 좀 정말 했습니다. 그러셨네요. 환경도 참 어려운 환경이고 탐험하기 정말 힘드셨을 것 같고요. 미지의 땅이라 뭐 지도도 없고 정보도 없으셨을 텐데 이렇게 짐을 들고 모터사이클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좀 힘든 점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그 힘든 건 방금 표현했고 짐은 그 모터바이크는 뒤에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밖에 없죠. 거기에 많은 짐들이 실리면 되니까. 예. 러시아의 도로를 사망도로라고 그래요. 사망도로요. 예. 그래서 겨울에는 아시다시피 영하 40도 이상이에요. 춥고. 그다음에 여름은 의외로 또 영상 30도가 돼요. 오. 네. 그러면 기온차가 70도죠. 이 70도의 기온차를 도로가 버텨내야 버티지는 돼요. 못하네요. 겨울을 벗어나면 도로들 곳곳에 구멍이 나요. 근데 여름이 지나면 여름에는 이제 막 비들이 자주 내려요. 네. 갖고 이 구멍을 빗물들이 다 감추고 범람을 있어요. 해요. 뭐 오토바이에 짐이 이렇게 많이 실어지면 가다가 사고 위험성이 높겠죠. 그렇죠. 모토바이크 사고는 아주 심한 후유증을 남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었습니다. 힘든 네.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래도 탐험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탐험이 가지고 있는 가치죠. 우리가 예술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 네. 작품들이. 근데 탐험이라는 행위도 이미 아시겠지만 지구 역사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저는 그 탐험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매료되어 있는 거죠. 네, 유라시아 대륙을 3번 횡단하셨다고 해서 5만 킬로미터를 총 다니셨어요. 그렇게 다니시면서 축적된 정보, 경험들로 좀 뭔가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1996년에 러시아를 횡단한 이후에 네. 2014년과 2017년 그다음에 24년에 걸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대륙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데 네. 그 결과적으로 제가 유라시아 대륙 횡단도로 광주에서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시베리아를 거쳐서 네. 가는 그 도로에 대한 자료를 완전히 구축을 했어요. 이 구축된 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 지금 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한반도부터 확장된 공간이죠. 유라시아 대륙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왔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이제 상설 전시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모토바이크로만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되고 네. 온라인상에서는 수만 명의 현수를 갖고 그래요? 있습니다. 또 캠핑카 시장이 열려서 그렇죠. 예. 이 모든 이들이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게 꿈이에요. 그렇지만 러시아는 많은 또 위험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회의 요소들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러시아를 달리기만 해요. 네. 그리고 무서워하고 무서우니까 러시아에 기회가 많은데. 그렇죠. 네. 그럼 이 상설 전시관에 가서 미리 조금 체험도 해보고 좀 정보를 좀 알 수도 있겠죠.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광주에다 만들게 되면 아마 이미 전시회를 몇 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아주 많은 관객들이 왔는데 예. 유라시아를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 전시장을 와서 한번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그 속에 있는 기회가 뭐가 있고 그렇죠. 위험성이 네.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야. 탐험가들을 위한 일종의 학교 같은 곳이네요. 그러니까 네. 미리 배우고 경험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고. 아니 엄청난 그러니까 이런 자원 확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그 몇십 년 동안에 쌓아오신 노하우를 정말 큰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뭐 남북철도를 연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유라시아를 찾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유라시아 전문가로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무척 좋죠. 이 블라디보스토크 이제 뭐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가요. 네. 그리고 러시아와 한국은 비자도 필요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가면 시베리아 횡단 기차가 출발하죠. 네. 평일에도 한국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아. 바이칼 호수에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약간의 소비 지향적이고 네.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기후 땅들인데 거기서 생산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네. 이게 만약에 연해주라는 데는 한반도보다 더 커요. 그 연해주에다가 수박밭도 심을 수 있어요. 이런 오. 기회들이 있는데 예.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뭐 맛집이라든지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만 네. 그다음에 쩔로 안타까운 건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러시아에 가요. 러시아 가면 로마에서는 로마법이란 맞아요. 말이 네. 있잖아요. 예, 예, 예.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이상의 시차를 가지고 있고 120개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대륙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왜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가서 우리의 방식대로 러시아를 보면 얘네들은 왜 이래? 그렇죠. 러시아 그럴 수 사람들 있죠. 에따 러시아 이게 바로 러시아야. 네가 따라와 라고 말하는데 저는 좀 참을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그럴 그 필요가 나라에 있겠네요. 가서 그 나라의 그렇죠. 법을 따르는 게 네. 예인 것 같습니다. 탐험가님은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또 어떤 곳을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그 아까 광주에서 시작해서 암스테르담에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구축했다고 했는데 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 시대죠. 그렇죠. 문화의 다양한 계층들. 문화면 그림과 음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학, 지리학, 식물학, 문학, 미술음악. 이 문화의 다양한 계층들과 함께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항해하는 선단을 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광주에서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14,000km에 대한 각자의 자료를 구축하는 거죠. 네. 지리학자가, 인류학자가. 그래서 광주에 그 또 대한민국의 보따리를 풀어서 이것들을 융합을 하면 영화가 될 수 있고 게임, 그렇죠. 인터넷 모바일 컨텐츠, 인터넷 예. 교육 커리큘럼, 리더십, 테마파크 네. 등 문화 콘텐츠 생산의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문화 쪽으로 좀 확장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유라시아 대륙을 탐험하셔야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뭐 평생을 할 것이고 뭐 일상입니다. 저 요즘에는. 오늘 제가 누구에게나. 김영국 탐험가를 만나고 난 느낌이 어떤 그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세계인들이 보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난 것 같은 그러네요. 느낌입니다. 생생하네요. 그만큼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고는 있지만 가지 않은 길을 향해서 먼저 한 발 앞서가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겁게 탐험하는 탐험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